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총관리자에 대한 사리를 가지게 된 이후 그 사리욕을 참은 한 달간 제 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관리자의 되도 않는 변명을 들은 뒤 저는 말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당장 목을 졸라 죽이고 싶었지만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것이기에 그 마음을 꼭 참았습니다. 상사는 자신의 변명을 끝낸 뒤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상사가 돌아간 뒤 모든 워킹홀리데이 직원이 있었기에 이전에 저희끼리 얘기하는 자리에서 같이 있지 못해 소식을 못 들었었던 직원들까지 숨겨져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총관리자의 말을 들은 직원들은 다행히 총관리자의 변명에 공감하지 않고 그가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한 말을 믿지 않고 또 저희끼리 후임이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말해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며 힘을 합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저희끼리 밥을 먹을 때 뒷담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이런 동료들 덕분에 조금은 저의 분노를 제어하고 기운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았던 2주간의 휴식이 끝나고 마지막 남은 한 달 반 정도의 성수기 시즌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 일터인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숙소에 있을 땐 그나마 총관리자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돼서 괜찮았는데 일을 시작하니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인지 기가 차며 분노가 마구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커지고 살인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를 마주할 때마다 지금 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방법은 총관리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포크를 강제로 그의 입에 쑤셔 넣어 목구멍을 마구 찌르면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저 자신은 주방으로 들어가 칼로 내 목을 찔러 죽으면 되겠다라며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그 마음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처음엔 그가 눈에 보일 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 하루 종일 어떻게 그를 죽일지만 생각했습니다. 그와 함께 저는 어차피 사람을 죽인 자가 사회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방법을 고민하곤 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매일 죽이고 죽는 생각만으로 가득하니 제 몸과 마음이 멀쩡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살인의 욕구로 인한 몸의 변화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소보다 호흡이 굉장히 가빠졌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씩씩대며 숨을 쉬잖아요. 저도 그것처럼 엄청난 분노가 하루 종일 지속되었기에 평소의 호흡이 화난 사람처럼 씩씩댔습니다. 또 호흡이 편안하지 못하니 몸이 긴장 상태가 되고 특히 어깨가 크게 경직되었습니다. 한시도 빠짐없이 온몸에 힘을 주니 어깨가 아프고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봤는데 눈에 초점이 사라지고 동공이 안 보일 정도로 홍채가 빛을 잃어 시꺼매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건 살인자의 눈이라는 생각이 들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는지 안타까워 눈물이 막 났습니다. 정말 한 달간 수백 수천 번을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하는 자신을 막고 그의 방에 찾아가 칼로 찔러 죽이려는 충동을 막았습니다. 제가 그 충동을 참은 이유는 저를 위하여 이곳에 왔고 그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 삶을 버텨왔는데 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앞으로의 인생이 없어진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또 그를 죽이고 스스로를 죽이면 한국에 있는 친구 그리고 저를 평생 보살펴주신 부모님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질까. 그건 사람의 도리로서 하지 못할 짓이기에 살인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분노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내가 망가지거나 그를 죽이고 나도 죽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기에 어떻게든 이 분노를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을 해보려 해도 전혀 되지 않았고 몸도 부서질 듯이 아프니 마음의 여유는 점점 사라져
그냥 그를 죽이고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텼고 난 이렇게 끝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던 어느 날 아침, 그날은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봐왔던 풍경이 모두 새롭게 보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딜 때마다 세상이 울리고 온몸이 진동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부서질 듯한 몸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던 숨도 조금은 편안해진 듯 했습니다. 덕분에 분노와 살인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찼던 머리에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일이 끝나고 총관리자가 왜 그런 변명을 했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그에 대한 측은지심이 들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눈물이 멈추고서야 제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일하던 곳은 일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은 탓에 적은 인원이 과중한 책임을 부여받아 일을 해야 했고 총관리자 또한 그러했기에 거의 잠도 자지 못한 채 계속 일했습니다. 그런 그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사명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여행객들을 인도하여 여행객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도자로서의 사명감, 또 그 사명을 짊어졌다는 자신에 대한 우월감, 그것이 그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실수를 잘못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자신은 사명을 짊어진 우월한 인간이라는 것에 흠집이 생겨버리고 또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남들을 긍정적이게 변화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게 되어버리니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남들에게 긍정을 전파하는 자신과 그것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덮는 모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아지는 관광객과 함께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지며 그로 인한 고통 역시 같이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스스로 만든 고통에 갇혀버린 관리자가 너무나 가엾어 눈물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제 안에 있던 미친 듯한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디 이 사실을 알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며 제가 깨달은 걸 그에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당신을 죽이고 싶었지만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불쌍해졌다. 당신도 이걸 알고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니 뭔가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선뜻 꺼내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하지? 고민했지만 결론이 안 나 일단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총관리자가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이따가 나랑 단둘이 얘기 좀 하자. 이 말을 듣고 참 신기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세상이 준비하고 이끌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바라는 시간이었기에 전 그의 말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저희 둘은 밖을 걸으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총관리자님께서 제게 말했습니다. 요새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변명하는 모습을 보고 한 달 동안 당신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총관리자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놀란 듯 했으나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며 제 심정을 이해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10초도 되지 않아. 근데 자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며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흥분한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우월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정의, 그는 처단해야 할 악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때문에 그가 흥분하는 모습에 왠지 모를 기쁨과 승리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한테 자기가 뭔 잘못을 했냐고 물을 때 그거에 대해 논리정연히 대답하지 않고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며 제가 주도권을 쥔 듯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원활히 되지 않았고 총관리자는 그럼 오늘 저녁에 워킹홀리데이 직원들 전부 모아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총관리자가 스스로 무덤을 판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끼리 이미 그의 잘못에 대해 얘기하며 의논하고 또 뒷담화도 많이 했는데 다 같이 얘기하면 당연히 직원들이 저의 편을 들어줄 것이 뻔했기에 전 총관리자의 말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모두 끝나고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